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삶이 자유, 웃음, 놀이가 돼. 놀이가 돼. 자,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삶이 자유, 웃음, 놀이가 돼. 자, 깨달음 얻어서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깨어나게 되면 삶이 그 자체로 자유가 되고 웃음이 되고 놀이가 됩니다. 자, 그걸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깨면 생존의 두려움이 삶의 기쁨으로 바뀐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사는 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딱 기쁠 때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기쁩니다.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애는 어떤 부담도 없거든요. 제 인생을 봤을 때 저는 쭉 행복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의사 되고서 돈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한 몇 년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는 삶의 기쁨이 아니라 삶의 부담이, 생존의 부담을 느꼈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생존의 두려움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기쁨,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제가 이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반박할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사냐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이미 긍정심리학의 실험 결과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해줍니다.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일단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떨어지고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삶의 기쁨을 살아간 사람은 창의성과 순발력과 회복 탄력성과 끈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게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이미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국 뭐냐?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을 사는 게 도리어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정도 하고요. 일단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면 삶이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그냥 무엇이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간에겐 두 가지 자유가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자유. 자, 이 두 가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자유도 큰 자유지만 이 정도도 보통 사람의 이상적인 자유입니다. 반면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때에도 자유로운 자유. 이것이 바로 깨달은 이의 초월적인 자유입니다. 재벌과 왕족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자유를 누리고 석가와 장자는 초월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범인의 자유가, 보통사회의 자유가 아무리 커도 삶의 모든 고뇌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석가는 범인의 자유, 보통사회의 자유를 버리고 초월의 자유를 찾아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초월하라. 어떻게? 나를 얽매는 것에 대한 모든 판단을 EFT로 내려놓아라. EFT로 부처가 되어라. 가장 멋지지 않은 일인가? 초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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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제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28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삶이 가상현실임을 깨닫고 여기에서 깨달음 얻은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결국은 이제 뭐 장자죠. 장자의 삶을 보면 참 자유롭습니다. 얽매임이 없습니다. 장자 철학의 최고의 경지는 뭐 장자의 철학을 특징 한마디로 뭐 얘기한다면은 기본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종교와 철학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장자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장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인데요. 전국시대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6.25 전쟁이 수시로 벌어졌던 시대가 전국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에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가서 실수하면 형벌받아서 뭐 그때 옛날에 형벌은 되게 잔인하거든요. 예. 말 그대로 병신을 만듭니다. 뭐 발목을 부러뜨린다든지 뭐 무릎을 부러뜨려서 뭐 불구로 만든다든지. 근데 그런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왜냐? 몸의 부자유에 몸의 장애에 전혀 얽매이지 않거든요. 여기 장자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장자의 자유. 그래서 장자의 자유는 초월적인 자유입니다. 초월적인 자유인데 뭐 장자에 나오는 뭐 불구자이지만 장애를 얻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엄청 많이 나오죠. 예. 뭐 지금 생각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뭐 이건 이겁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늘 같이 배우러 갔다가 같이 마치면 같이 나오고 이랬는데 한 사람 근데 이제 신분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재상이었고 한 사람은 형벌을 받아가지고 발 뒤꿈치를 다쳐가지고 절뚝거리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쩔른발이었죠. 예. 흔히 하는 말로 쩔른발이었는데 절뚝절뚝거린 쩔른발이었죠. 그것도 형벌을 받아서 이제 쩔른발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스승 밑에서 이제 같이 쭉 배우러 갔다가 다시 쭉 나오고 했는데 하루는 이 재상인 사람이 그 쩔른발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쩔른발이 주제에 왜 들어갈 때 항상 내 앞에 서고 쩔른발이 주제에 내 옆에서 당당하게 가냐. 심지어 내 앞에서 걸어가기도 하냐. 나하고 떨어져서 저 뒤에서 와야지. 너는 내가 재상이고 너는 쩔른발이란 것도 모르냐. 쩔른발이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쩔른발인 사람이 그 재상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선생님에게 가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쩔른발이라는 것도 있고 네가 재상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재상이고 내가 쩔른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문득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내가 쩔른발이라는 것을 잊었는데 너는 왜 내가 쩔뚝거린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느냐? 왜 내 발목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네 발목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나처럼 이 선생님 밑에서 내가 쩔뚝발이라는 것도 있고 네가 재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저 만물과 하나라는 것만 생각할 줄 아는데 어찌 너는 내 발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예. 그러자 이 재상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할 말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쩔는 발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자유, 신체 내 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정작 쩔뚝거리는 쩔는 발이 자신은 자유로운데 그걸 보고 있는 재상이, 멀쩡한 재상이 그걸 보면서 판단과 분별에 빠져서 막 붕괴하고 화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자에서는 이걸 마음의 쩔뚝발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마음의 쩔뚝발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자, 몸의 쩔뚝발이는 몸의 쩔른발이는 문제가 아닌데 너는 마음의 쩔뚝발이다. 쩔른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자유가 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최고의 자유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깨달은 이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장자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자유 웃음 놀이가 된다고 했는데,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면 삶이 그 자체가 웃음이 됩니다. 유머가 되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드리자면, 에고는 심각하고 참나는 웃습니다. 에고의 판단과 집착이 사라지면 모든 일에 웃게 됩니다. 제가 수천 명의 온갖 뭔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다들 너무 심각하다 이거죠. 웃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살면 병 걸립니다.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다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심각하면 심각해지고 웃으면 우스워집니다. 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내 일로 보면 심각해지고 남의 일로 볼 줄 알면 우스워진다. 이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삶의 무의미와 덧없음에 대한 최대의 반역이자 참나의 순간적인 분출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웃음이 없다면 항상 허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지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웃음이 있느냐, 유머 감각이 있느냐도 많이 봅니다. 저는 너무 심각한 사람은 마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웃음과 유머가 많은 사람으로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분이 달라이라마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 고생으로 치면 그분만큼 고생한 분이 없을 겁니다. 티베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이 중국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죽고 그랬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티베트 산속을 히말라야 산맥을 걸어서 몇 달 동안 몇 년씩 걸려서 이제 탈출하신 분이 이제 달라이라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고통과 그 분노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늘 편안하고 꼭 인생 편안하게 살아오고 인생 편안하게 살면서 자식 잘된 무슨 할아버지 같은 그런 푸근한 인상, 그리고 늘 웃는 모습, 그리고 유머 감각도 엄청 좋죠. 달라이라마 보면은. 예. 그 겸손함.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음 공부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웃음과 유머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면 웃음과 유머가 늡니다. 예. 그리고 장자라는 책 자체가 엄청난 웃음을 주죠. 웃음과 유머인데 상당히
고급 유머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고가 하는 모든 짓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에고가 하는 짓을 겉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데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을 땐 참 심각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뭐 그 별일 아닌 거 겪어서 혼자서 막 열받고 화나고 슬프고 막 그 감정이 요동쳐서 막 어쩔 줄 모르겠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저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저렇게 고민을 하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우습기도 하고 그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 안 우습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에고는 늘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남의 일로 보면 그렇게 우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참나라는 건 뭐냐? 이 에고의 심각함에서 벗어나서 그냥 가볍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항상 웃음과 유머가 넘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분노. 사람들 보면 특히 한국 사람 분노하는 걸 참 잘하는데 특히 뭐 분노를 많이 정당화시키죠.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습게 볼 줄 알면 더 좋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당당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습게 볼 줄 알면 더 좋습니다. 웃음이 분노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웃으십시오. 아니, 부조리하니까 더 웃으십시오. 웃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 분노하기보다는 세상이 잘못되어도 웃으십시오. 웃어야지 오히려 힘이 더 생기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284쪽 놀이에 관한 이야기. 삶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삶이 자유가 되고 웃음이 되고 놀이가 됩니다. 저는 뭐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상담할 때 한 얘기인데 공부 못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 놀 줄 모르는 게 바보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수학은 때때로 일보다 놀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삶은 놀이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부담입니다. 사는 게 힘든 이유는 삶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삶이 투쟁인 이유는 삶이 놀이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쓰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바탕 놀아보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그저 놀듯 하십시오. 재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모두 신명나도록 쉽게 받아들이십시오. 바람과 강물이 만물을 스쳐가듯 삶의 바다를 가볍게 순항하십시오. 삶이 놀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의 제일 첫머리가 바로 이 삶은 놀이다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글입니다. 소요유라고 들어보셨죠? 장자가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를 내편이라고 하고 2부를 외편이라고 하고 3부를 좌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부의 제일 첫 번째 글이 뭐냐면 소요유라는 글입니다. 소요유. 소요가 이제 무슨 뜻이냐? 소요한다 뭐 이런 뜻,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요는 어슬렁 뭐 아니면 한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유는 놀다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슬렁 논다 아니면 마음 가볍게 논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는 삶을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각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상현실이고 그 가상현실은 대체로 공포영화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 하면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공포영화를 마음속에서
상영하면서 인생이 마치 공포영화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공포영화 꺼지는 순간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알게 되고 삶을 놀 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면 생존의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자유가 되고 삶이 웃음이 되고 삶이 놀이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또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 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행을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미지의 것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유, 내맡김, 변화의 수용, 부지런한 걷기, 순발력, 창의성, 매 순간 즐기기 등이 필요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여행이니까. 삶은 숙제가 아니고 세상은 학교가 아닙니다. 삶은 여행이고 세상은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 왜냐? 삶은 여행이고 삶은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자주 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든 하세요. 굳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해만 안 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 다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다 도움이 되죠. 이 우주라는 것은 꽃은 왜 피겠습니까?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피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뭡니까? 노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연 자체가 저는 자연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바로 놀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놀이의 욕구, 놀고 싶다는 욕구,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이 놀이가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삶이 놀이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삶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부담과 의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시간, 이번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3주간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행복해져 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우주의 모든 것이 나와 하나라고 느끼면서 살게 돼.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면 삶이 자유, 웃음, 놀이가 돼. 이게 오늘 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삶이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생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십시오.